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과연 그것만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총선 이전에는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을 그렇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싸던 자들이 총선에서 여권이 180석을 쓸어가 버리니까 이 조국이를 일제히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싶을 만큼 언론에서 이 조국 뉴스를 어제까지도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JTBC까지 나섰고요. 언론들이 조국의 재판 상황 중에서도 정말 조국 일가의 그 파렴치한 상황을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 여권도요, 조국과 그 일가의 불법이나 부당함이나 혹은 그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조국 구린 거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총선 전에 그 조국을 내치면요, 강성 지지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 그 조국을 감싸고 돌았던 것입니다. 이건 뭐 유시민이 가장 유명하고요. 문통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서 감싸기의 끝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총선에서 이기자마자 곧바로 조국을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도 조국 얘기는 이제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일부 극성 분자 빼고는 조국을 감싸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는요, 여권이 압승을 했으니까 부담스러웠던 이 썩은 부분은 마침 그 문통 지지율도 크게 올라갔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이때 그냥 막 잘라버리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 좌파들은요, 자기들끼리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정의당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120석 정도 있었을 때에는 패스트트랙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 정의당을 그렇게 꼬셔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정의당을 버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썼던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무서운 조직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이제 이 부담스러운 조국도 버리고 그 조국 사태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유재수도 덩달아서 다시 부관 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그리고 조국의 동생까지, 그리고 정경심까지도 다시 회자가 되어가지고 이들에 대한 재판 상황이 생생하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발했던 사안들이라서 참 이거 진작에 총선 전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생생히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총선 끝나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국과 유재수가 도를 맞고 있으면요, 이 자들을 감쌌던 윤건영, 그리고 마음의 빚이 있었다는 그 문통도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총선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그 유시민과 문통은요,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고, 김남국이나 최강욱을 선출해줬던 그분들도요,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진중권 교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진보 진영에서 옳은 소리를 내는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진 교수의 목소리가 옳았던 것이고 학자적 양심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붕어, 개구리, 가재 뭐 이렇게 비하를 해서 호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의 딸의 이 체험활동 이 확인서를 썼던 공주대학교 그 교수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시인을 했고요. 조국 딸은 허드렛 일을 했고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증언을 했습니다. 논문 연구 참여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실험 참여 전부터 제3저자의 등재가 되었고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은요, 의학전문대학원 면접 전에 거짓말 리허설도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법정에서 나온 얘기죠. 이거는요, 녹취록에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제가 조국을 형사 고발하고 공익신고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건이었습니다. 자, 그 유재수 사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유재수가 재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재수는요, 자신이 그 지인들에게 받아먹은 것에 대해서 정을 나눈 것이라고 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탐관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재수의 변명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처음 본 사람에게 이 뇌물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뇌물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겁 많은 공직자들이 누가 감히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그런 돈과 향응을 받겠습니까? 유재수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그동안 이 수십 년간 뇌물죄로 처벌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요, 모조리 정으로 받아먹은 거다. 딱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인이 뭐니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하니까 더욱 유재수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재수로 인해서 조국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검찰이 부산시청을 여러 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번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침 어제 부산시 광역시장 이 오거돈이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제보에 따르면 이 성추행 사태는 이미 지난 3월 초중순경 한 3월 7일경 전후로 해서 터졌는데 4.15 총선 이전에 언론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전모에 대해서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던 어떤 한 기자가요, 이것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오거돈과 이 피해자 간에 작성이 되었던 그 확약서까지 확보를 했으나 당시에 터뜨리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 기자가 서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봉주, 안희정부터 시작된 그 미투가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4.15 총선 이전에 이것이 언론에 터졌으면은 민주당에는 대단한 악재였을 건데, 야, 세상에 이걸 틀어막네요. 대단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 오거돈이가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 성추행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맞을 거는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강력한 미투 사건으로서 충분히 사퇴 사안이 맞죠. 그런데 검찰이요, 그동안 이 오거돈 시장실을 포함해서 부산시청을 여러 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오거돈이가 성추행 사건 이것만으로 사퇴를 한 것이 맞을까요? 미투 사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조국 일가 사건이나 유재수 사건과 뭔가가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이 혹시라도 포착된 것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추측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촉이 함부로 헛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대부분 마쳤지 않습니까? 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청이 이 3번 이상 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거돈 시장과 관련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이 성추행 사건 이외에는 이 최근에는 말이에요, 언론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감으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더구나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힘있는 여당의 이 거대 부산시장 같으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버티고 그리고 법정 대응하니만이 아마 이런 식으로 통상 흘러가는데, 오거돈 시장이 아주 양심적이라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작년에 뉴스에 나온 바로는 이 조국의 딸 조민의 이 지도 교수였던 부산의료원장 노 모 씨가 있었죠. 그 노 모 씨의 부산의료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오거돈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뭐 이러한 기사는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번 이 오거돈 부산시장과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 정말 자존심 센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니, 롯데 응원하는 부산 시민들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울산시에서도 부정선거 사건 때문에 이 시민들께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부산시는 이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건에서 초토화되니까 앞으로 이 부산 시민들께서 이러한 점을 절대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아주 극성 분자 중에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조국을 버리긴 했는데 매우 일부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거돈 사퇴로 들뜬 통합당 텃밭 되찾자, 여권에서는 조국 출마설,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요, PK 지역에서 이번에 그 민심을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부산시를 되찾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강성 친문 지지자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출마시키자, 뭐 이런 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는 정당에게 졌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요, 어떤 사술이나 희한한 방법을 썼던 간에, 그래서 이겼던 간에요, 정말 이 기획력과 이 술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요,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이 악재를 가지고 호재로 돌려서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재미를 봐왔던 이 정부가 2년 후에 다가올 이 대선에서도 이 코로나 정국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제가 이 힌트를 얻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당국 코로나 가을 이후에 2차 유행 가능성 2년간 지속될 수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이 방역총괄 반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올 가을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것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체외막 산소 공급 장비와 음압 병상 확보,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 치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보다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해서 의료자원 관련된 부분들도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삐딱한지 몰라도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정국을 잘 써먹어서 총선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이 코로나 정국을 2년 뒤에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 대선에까지 이 코로나 정국을 재탕해서 한번 써먹어 보겠다.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모여서 보수가 연합하는 것도 계속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막을 것이고, 광장에서 교회 세력이 야외 예배를 하는 것도 계속 틀어 막을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2년 뒤에 다시 재집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대안이 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기존 정치인들은 정치를 그만하고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특히 이 경제 분야에서 맨몸으로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나서주셔서 우리가 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정치인 중에서 일부 훌륭한 그 투사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분들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뼈를 깎는 각오로 민간 영역에서 성공한 젊은 청년들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정말로 모셔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